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럭셔리 SUV의 끝판왕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입니다. 이름 정말 길죠.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기능, 호화스럽고 찬란한 이 형태를 온전히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녀석 또 어떤 매력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년 출시 이후에 3년 만에 부음 변경으로 돌아왔고 작년에 출시가 됐었죠. 그만큼 가장 최신의 벤츠 디자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특별 에디션, 즉 마누팍투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GLS 또는 마이바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롬 도금을 굉장히 많이 과감히 둘렀습니다. 고급차의 상징이기도 하죠. 먼저 그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전부 다 크롬으로 꾸며 넣었어요. 세로 줄무늬의 핀 역시 굉장히 촘촘하게 마이바흐라는 음각 배지까지도 온통 다 크롬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각종 레이더 센서들도 이 라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일체감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색꼭지 별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반짝이게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퍼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여기 보세요. 마이바흐의 문양을 곳곳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과하지 않고 양쪽 범퍼 끝쪽에만 살짝 피온을 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범퍼 아랫단 부분도 전부 다 두툼한 크롬 도금으로 감싸 넣었습니다. 램프는 역시나 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주간주행 등의 형태라든지 이 안쪽의 LED 모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옆모습은 단연 마이바흐 GLS만의 특징을 온전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길이만 5.2m로 훌쩍 뛰어넘고요.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죠. 휠베이스가 3100mm 후반, 그 정도로 정말 거대한 SUV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를 꾸미는 각각의 요소들도 큼직큼직한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죠. 바로 엄청난 사이즈의 23인치 DC 타입 휠입니다. 마이바흐 로고 문양과 함께 이렇게 센터락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한 것 같고, 물론 안쪽에 브레이크 열 배출 능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차가 뭐 고성능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막혀져 있는 DC 타입의 23인치 휠 단연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저는 이 투톤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 안쪽에 은은한 펄감이 살아있는 그린, 그리고 약간 그레이톤의 실버까지 맞물려서 정중앙에는 얇은 수평선이 한 번 더 흐르는 모습인데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접 따로따로 칠하지 않았고요. 처음 차체를 만들 때부터 도장면을 생각해서 각각의 파팅 라인을 표현을 해놨다. 그만큼 도색 기술 절정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 마이바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빛에 따라서 빛의 음영 조화가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특히 이 그린 컬러가 밝은 곳에서 볼 때는 정말 쨍하면서도 은은한, 마치 보석의 그린 컬러를 보는 것 같지만 또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 딥한 약간 블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아주 매력적으로 심도 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투톤 컬러 단연 최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크롬 도금을 적재적소에 꽤 많이 둘렀어요. 이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 전부 다 크롬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필러라든지 윈도우 몰딩도 유광과 무광을 적절히 섞어서 매우 고급스럽게 꾸며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C필러 부분에 아주 큼직한 마이바흐 문양까지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차 문을 딱 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열리는데, 이 부분도 심지어 사이드 스텝이 2열 쪽이 조금 더 넓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단연 쇼퍼 드리븐의 역할을 하는 사이드 스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뒤태는 화려함보다는 조금 검소하게 꾸미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투톤 컬러 자체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다가오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요소는 그렇게 막 화려하게 무언가 사치스럽게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크롬 도금의 면적을 많이 둘러서 앞모습, 옆모습과 함께 통일감을 이룬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램프 위쪽을 흐르는 두툼한 라인, 그리고 트렁크와 범퍼가 만나는 시작 단계 부분 아래쪽에 배기구의 느낌을 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온통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를 제외하면 뭐 기존의 GLS 시리즈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뭐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여기 마이바흐, 그 다음에 600이라는 배지 정도만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1열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 역시나 GLS 시리즈 이제는 익숙합니다. 다만 이 마이바흐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이 고급스러운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투톤 컬러의 가죽의 느낌 말도 안 되게 훌륭하고요. 진짜 일일이 손으로 다 짜맞춰 넣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정교하게 표현되어져 있기보다는 정말 약간 인간미가 넘치면서도 알맞게, 그러면서도 정말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넣은 듯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가죽과 가죽 사이를 나누는 이렇게 피아노 블랙 형태의 안쪽에 가로줄무늬 무늬도 정말 섬세하게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패널의 모습도 훌륭합니다. 이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끝쪽의 림 부분을 상당히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블랙 형태의 패널로 또 막 감싸 놓았고, 이 안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 톤의 가죽, 이 안쪽에 스티치 X자 모양과 1열 종대로 펼쳐져 있는 이런 라인들도 진짜 섬세하고 잘 만들어 놨네요. 조작을 하는 데에도 전혀 부담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이바흐 로고도 깔끔히 안쪽에 새겨 넣었어요. 이외에 2세대 MBUX 시스템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뭐 크기라든지 보는 데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는 과정도 훌륭하고요. 애플 카플레이 연동성도 충분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도 더 훌륭했던 건 바로 이 안쪽 메뉴 구성을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마이바흐 전용 계기판 그래픽 형상이 표현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숫자 폰트의 느낌까지도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정말 세련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터널 자체는 매우 큼직한 편입니다. 넓이감도 훌륭하고 이렇게 SUV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잡을 만한 공간이 있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 역시나 마이바흐 전용 장식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앞쪽으로 쭉 밀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컵홀더도 아주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는데 냉장, 온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터치패드와 함께 양쪽 끝에 즐겨찾기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는 오프로드에 도움을 주는 서스펜션 높낮이라든지 조금 더 험로우 주행에 특화된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고요. 이외에 우리가 원하는 편의 및 안전 품목은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큼직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기청정 기능, 메모리 시트,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열선 통풍, 그리고 심지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 2열에 들어왔습니다. 야, 1열보다는 2열에서의 만족이 한 2배, 3배는 더 전달되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확히 B필러의 1열 시트를 딱 맞췄을 때 무릎 공간 차고 넘칩니다. 그냥 다리를 꼬고 앉아도 앞쪽 시트가 닿지 않을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들고, 머리 윗 공간도 훌륭하고요. 그보다도 시트의 착좌감이라든지 그리고 딱 이 시야각, 여러 가지 이 소재나 품격이라는 부분에서 따라올 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커다란 화면, 안쪽에서 터치로 거의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전용 헤드폰을 이용하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음악 사운드 청취도 가능하죠. 그리고 전용 송풍구는 중앙에도 있고요, B필러에도 있고요, 천장에도 있습니다. 난방과 에어컨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조장치 버튼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깔끔히 위치해져 있고, 정중앙에는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각종 시트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틸트업을 해서 별도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큼직하게 뚫려 있고, 뒤쪽에는 별도의 작은 수납함도 위치해져 있고요. 정 가운데 앞쪽에는 역시나 냉장, 온장을 제공하는 2열 전용 컵홀더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지, 한번 열어볼까? 아, 또 다른 수납함이 위치해져 있네요. 참고로 요거 헤드셋입니다. 각각 하나씩 조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쪽 공간도 꽤나 깊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소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딱 정면에 앉았을 때 요 유광 피아노 블랙 형태의 패널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패널뿐만 아니라 요 앞쪽에도 마이바흐 로고 장식과 함께 같은 유광 블랙 패널을 둘러 넣었고, 심지어 조명도 아주 얇게 집어넣어서 야간 주행 시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조명은 도어 패널을 한 바퀴 쭉 감싸고 뒤쪽까지 돌아서 옵니다. 그만큼 야간 주행에서의 오는 이 화려한 만족감 하나만큼은 훌륭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장에도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를 달아 넣었는데 이 주변도 빛이 납니다. 같은 조명 컬러로 말이죠.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 시트는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고요. 몸을 지지해 주면서도 안락하게 잡아주는 이런 퀄 퀼팅 착좌감의 느낌, 헤드레스트의 이 쿠션감, 심지어
있으며 무릎 받침대까지도 엄청 두툼하게 위치해져 있다라는 거 한번 쫙 길게 펼치면 웬만한 비행기 비즈니스석 부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게 또 하나 있는데 요 아래쪽에도 버튼을 누르면 USB 그리고 HDMI 케이블도 위치해져 있고요. 한 번 더 시선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두툼한 아주 고급스러운 카 매트까지도 마이바흐 전용으로 꾸며져 있죠. B필러라든지 천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부분은 가죽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의 팔걸이 중앙이라든지 열선이 안 장착된 곳이 없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당연히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쫙 올라가죠. 여기에 선루프도 오로지 이 안쪽에 버튼 한 번만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바흐 GLS 600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SUV답게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불만은 없어요. 상당히 큼직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보다도 이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급감이 역시 트렁크에도 묻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속 레일을 일정 간격으로 두어서 물건을 넣고 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이는 트렁크 라인을 따라서 범퍼 밑단까지 전부 다 크롬으로 같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도장면보다는 스크래치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와, 이 칸막이마저도 가죽으로 그리고 마이바흐로 꾸며 넣었어요. 역시나 고급차의 기준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내고 있고 여기 위쪽도 전부 다 가죽으로 덧대 놓았다라는 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네요. 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 투어 주행 느낌에 앞서서 저는 이 승차감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지턱을 넘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체에는 미동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과 같이 또 과속 방지턱 내가 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막 과속 방지턱만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의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감각입니다. 너무나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그냥 일상주행 똑같이 평온하게 지금과 같이 와, 과속방지턱이었는데 분명히 뭔가 꿀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고요. 그만큼 눈앞에 보이는 턱보다 절반? 아니다. 한 3분의 2 이상을 깎아서 매우 평온하게 통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벤츠 그리고 마이바흐의 승차감이 유명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불규칙한 도로를 지나갈 때 느꼈던 그 감동은 가히 따라올 라이벌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거대한 보닛 안에는 V형 8기통 4.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 557마력, 최대 토크 78.5kg 포스미터를 발휘하죠. 수치상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느끼는 감각은 글쎄요, 이 강력한 500마력 중반대의 느낌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맛을 좀 줄이고 최대한 여유롭고 풍부한 엔진 힘에서 나오는 약간 GT스러운 감각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세팅이 더 맞죠. 그래서인지 무언가 강력하게 557마력을 다 뿜어내기보다는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숨기면서 여유롭고 차분하게 달리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컴포트 모드에서 살짝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꽤나 여유롭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힘을 웅축시켰다가 한 번에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즉각적으로 밟자마자 RPM이 뛰면서 굉장히 막 빠르게 스포티하게 달려나가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원하는 속도 그 이상의 마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 안정성이 워낙 좋아서 체감 가속이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속도를 냈다고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속도를 전개하는 과정이 박진감 넘치지는 않고요. 최대한 여유롭고 약간 우아하게 달려나간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물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딱 두었을 때는 RPM도 살짝 오르고 스로틀 반응이 좀 예민해졌어요. 사운드도 조금은 커진 듯한 느낌은 들지만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이런 감각은 컴포트 모드와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주행 모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스포츠 모드는 고속 주행 시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나갈 때 더 빠른 속도로 쭉쭉 밀고 나갈 때
사용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심 속 주행에서는 컴포트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 바로 이 마이바흐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둘 차이가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컴포트와 마이바흐 모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만약에 오너로서 아니면 쇼퍼 드리븐으로 누군가를 태우고 도심 속 이동을 할 때는 무조건 거의 열의 아홉은 마이바흐 모드를 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 서스펜션입니다. 아까 그 과속 방지턱을 넘겼을 때 그 몇 가지 사례들로 감동을 받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이 마이바흐 모드로 놓고 주행 중에 요철을 만나거나 약간 불규칙한 도로가 있다거나 포장이 잘 안 되어져 있는 아스팔트를 지나간다거나 할 때 승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1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2열도 탑승해서 이동을 해봤는데 2열의 감동은 1열과 또 다르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만족을 안겨다 줬고, 서스펜션의 능력이 컴포트보다 한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진화된, 굉장히 노면을 최대한 읽으면서 불규칙한 굴곡 다 흡수하고 최대한 평탄하게 맞춰주는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마이바흐 모드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도 살짝 묵직해지고요. 보통은 스포츠 모드에 놓을 때 좀 역동적으로 직관적인 핸들링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반대로 마이바흐 모드 저속에서 승차감 위주로 달릴 때 더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져요. 그만큼 최대한 낭창하게 이 도로의 굴곡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잡을 때는 탄탄히 잡아주면서도 우리가 승차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규칙하게 느끼는 약간 거슬리는 듯한 감각은 모조리 다 지워버리는 마이바흐 모드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500마력 중반 막 70토크 후반의 이 성능을 막 체험하려고 빨리 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 승차감에 몸을 맡긴 채 너무나도 여유롭게 주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과 결합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은 롤링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앞뒤의 쏠림도 최대한 평온하게 잡아주는 요 강성과 기술 세팅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주면서도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할 때 또 롤이라든지 쏠림 현상이 거의 없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마이바흐 모드는 파워트레인에도 직접적인 관여를 하거든요. 특히 변속기입니다. 변속 세팅을 최대한 여유롭게 가져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수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의 울컥거림마저도 최소화하겠다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세팅된 모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이 너무나 불규칙한, 진짜 포장을 덧대고 덧댄 도로가 연속되는데도 흔들림, 진동 떨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운전자가 겨우 느낄 정도이니까 뒷좌석 탑승자는 아예 이런 불규칙한 도로의 흐름을 경험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탁 트인 도로를 만나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살짝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역시 출력에서의 오는 이 힘은 무시할 수 없네요. 전개 과정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출력보다도 이 순간적인 토크의 힘이 조금 더 인상적이게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운드가 나름 거칠게 들리기는 하지만 워낙 방음이 잘 되어 있고 흡차음재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실내에 울려 퍼질 정도는 아닙니다.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까지 듣고 있으면 엔진음도 쉽게 들을 수 없을 정도이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 엔진 출력과 토크에서 오는 한 번에 훅 밀고 나가는 이 느낌 하나만큼은 역시나 V8 답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진짜 훌륭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조타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형 SUV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닙니다. 벤츠 특유의 기술 노하우가 빠른 고속 영역에서도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가 느끼는 품격이라는 부분에서는 마이바흐 GLS 압도적입니다. 진짜 크게 라이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주행 퀄리티 그리고 어마무시한 서스펜션의 능력이 큰 역할을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3억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랜드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굉장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라이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롤스로이스 컬리너는 저는 논외로 둘게요. 그 녀석은 5, 6억 원대를 향하기 때문에 이 차보다 2, 3억 원 더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 정도 가격 더 내면 더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 3억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에 위치해져 있는 고급 SUV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그 다음에 벤틀리 벤테이가 정도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두 차도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뭐 레인지로버야 홈로 주파 능력 뛰어나겠죠. 또 나름의 고급 SUV 팬층도 거느리고 있고요. 벤틀리도 장인 정신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아주 좋은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라이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어도 단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굉장히 큰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승차감입니다. 이번 리뷰에서 이 승차감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차는 승차감이 다 했다. 승차감 하나만 놓고 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3억 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급의 차를 구입하는 조금 더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과속 방지턱을 비롯해서 굉장한 저속에서의 주행 상황도 뭐 물론 압도적이지만 이 마이바흐 모드에서 일상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 요철이라든지 다양한 굴곡을 흡수하는 능력은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자동차 기자 한 11년, 12년 만에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거든요. 예전에 매직 바디 컨트롤 시절부터 해서 벤츠는 항상 이 승차감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그 결과물을 온전히 이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3억 원 이상대 정말 초호화 럭셔리 SUV 세그먼트 시장 선택지가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마이바흐 GLS를 샀을 때 후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만족으로 안겨다 줄 것 같고 브랜드가 주는 가치, 여기에 가격에 걸맞는 초호화 상품 구성 정말 아낌없이 두른 고급감 충분히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 SUV를 오랜 시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가 묻어있는 주행 완성도, 퀄리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바흐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기술까지 전부 다 어우러진, 즉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이 차를 구입했을 때 만족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초호화 하이엔드 쇼퍼 드리븐 SUV의 굉장히 강력한 선택지 마이바흐 GLS 600 마누팍투어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